네, 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솔 로지스틱스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의 매출 비중은 국내가 68%, 중국이 24%,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가 8%인데요. 이 기타 부분에서 조금 비중이 있는 부분이 인도예요. 인도가 재작년 2018년도가 120억, 2019년도가 190억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도 2020년 올해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폴란드 공장, 그 삼성 SDI의 폴란드 공장 증설에 따라서 작년에 한솔 로지스틱스에서도 물류 사업을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폴란드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 부분, 중국 매출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8년도에 상해하고 진천 매출이 총 89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실적은 여기 18년도 실적은 4월에 신규 편입이 됐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의 실적이 빠져 있어요.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의 실적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19년도에는 당연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체 상승률로는 29.71%, 1분기, 18년도 1분기가 빠진 걸 감안하더라도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천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상해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주고 그 이상으로 상해를 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국 매출이 30% 정도 늘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삼성 SDI의 배터리 사업은 제가 지난 영상들 중에서 그 배터리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을 리뷰를 분석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2차전지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전기차 선진국인 유럽 시장을 보면은 2020년도 올해 예상치는 그 기존의 내연기관을 전기차가 얼마나 대체했는지 그 침투율을 보면은 올해 예상치로는 4.8%. 그러니까 아직 내연기관을 5%도 채 침투를 못했어요. 내연기관을 5%도 채 대체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2020년도가 여기죠. 지금 전체 그 시장 전망 로드맵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와 있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 위치는 여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량이 얼만큼 늘어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을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물류 매출도 굉장히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건 삼성 SDI의 사업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인데요. 작년 1년 동안에만 1조 6천억 원 가까이 캐파 증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에만 1조 6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1조 5,896원입니다. 6억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올해 전지 중심으로 실적 성장 캐파 늘릴 거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2차전지 부분 삼성 SDI가 올해 자동차용 전지를 중심적으로 본격적인 사업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고요. 삼성 SDI는 30일 이게 지금 1월에 나온 뉴스니까 2달 전에 나온 뉴스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년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자동차 전지 매출이 전년 대비 70% 성장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이러한 기조가 2020년도에도 이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헝가리 공장 인력 파견, 삼성 SDI 전세기까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증설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전세기로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의 삼성 SDI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처에
어, 1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1공장은 예전에 지어진 공장으로 브라운관 TV에 브라운관을 만들던 공장인데 그거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배터리 셀을 1년에 400만 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춰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럽의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빨리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 공장도 급하게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을 빨리 지어서 납품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세기까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요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의 1공장과 2공장, 1공장은 400만 셀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2공장은 1200만 셀 정도라고 합니다. 합쳐서 1600만 셀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캐파 증설을 할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 로지스틱스의 헝가리 법인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해외 법인의 중국 법인 그리고 헝가리 법인 그리고 인도까지 매출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특히 한솔 로지스틱스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설립을 해가지고 헝가리 법인 설립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미하더라고요. 보면은 19년도에 신규 편입됐는데 매출액은 아직은 5억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중국 법인처럼 몇백억 정도 나오고 몇 년 뒤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늘어나서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뉴스도 있긴 한데요. 중국에서 자국 배터리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걸 2020년도 올해에 중단하기로 했었다가 이번 시장을 짓누르는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에 자국 배터리 업체가 좀 위태로워지니까 배터리 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을 했다고 그래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해외 업체들,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배터리에도 일부 보조금 지급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이런 보조금 지급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공장 가동해서 조금 생산 물량을 늘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사업 보고서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당연히 한솔 로지스틱스는 물류회사고 주요 사업의 내용은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컨테이너 운송 사업, 트럭 운송 사업, 해상과 항공 포워딩 사업, WNG 사업, 물류 시스템, 산업별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 TP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사의 종속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전략 및 고객사의 국제 물류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이제 협약이 있기 때문에 해외 법인 설립했겠죠. 삼성 SDI가 앞으로 공장을 크게 증설할 거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할 거니까 같이 가서 물류 사업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에 따른 대응으로 설립이 되었겠죠. 글로벌 해외 법인들이요. 당사와 같은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고요. 화주의 경기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계절적으로 휴일수가 많은 연초, 그리고 휴가철, 그리고 장마철인 7, 8월에 매출 및 가동률이 조금 하락되는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체는 생산 및 판매만 전담하고 물류 부분은 전문 물류 사업자에게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전문 물류 사업자에게 전부 다 아웃소싱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시장 점유율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한 8위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 기준으로요. 한솔 로지스틱스가 국내 물류업체 중에 8위인데 보면은 다 그룹 내부의 운송 물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물류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 쪽 물류를 하기 위해서 현대글로비스, CJ 쪽은 CJ 대한통운,
그다음에 LG 쪽은 판토스, 한진 쪽은 한진, 롯데 쪽은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은 세방전지라든지 이런 세방그룹 내 회사들 운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됐겠죠. 그리고 대우로지스틱스도 대우그룹사의 그 물류를 하고 있겠죠. 한솔도 마찬가지로 한솔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량이 꽤 많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2PL은 그 그룹 내의 물량이고 3PL은 그룹 외부 물량입니다. 외부 물량도 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부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원래는 재무가 굉장히 건전했는데 최근 보면은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 부채 비율이 2배 이상 상승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125%였는데 254%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늘어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제 기존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전 3개월 전 영상에서도요. 금년부터 이거는 2019년도 보도자료인데요. 금년부터 운용 리스, 그러니까 리스 자산을 부채에 포함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다 부채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비유동 리스 그리고 유동 리스가 다 부채로 잡혔기 때문에 리스 부채가 약 416억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또 조금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보기보다는 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대신에 리스 부분, 리스 자산 부분이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부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표에서 이자 지급되는 금액을 살펴보면은 작년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 부채가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이자 발생되는 부채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되는 금액이 보시면은 6억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지급된 이자 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두 배 정도 늘어났지만 안심을 해도 되는 그런 부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그 한솔홀딩스 주식을 145만 주 더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한솔 그룹사 차원에서 신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한솔홀딩스에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좀 마련을 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유상증자가 그 주식을 더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총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는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에서 개인 주주들이 좀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조동기 회장이 한솔홀딩스 회장이 그런 반대를 막기 위해서 본인의 지분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홀딩스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재원으로, 자금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룹사 차원에서 배당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당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4%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이런 조동기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솔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두 가지 요인, 배당이 증가하고 신사업 전개를 하면은 그 새로운 사업에서 또 물류량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룹사 내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솔로지스틱스의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좀 설명 길었는데 다음 부분도 설명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솔 로지스틱스는 그 물류대금 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심은 승소 판결했고 여기에 불복해서 상대인 전주페이퍼가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진행 중이에요. 근데 2심 결과가 아마 올해 나올 거라고 좀 보이더라고요. 기간이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언제 2심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가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승소 판결은 2018년 8월 24일 이렇게 뉴스 기사 나왔고요. 이게 한 1, 2년 정도 걸리는데 아마 올해는 이제 승소 판결, 2심 승소 판결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근데 항소 때문에 금액은 114억에서 다소 조금 줄어든 금액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114억인데 여기서 좀 줄어들어서 100억이 나온다고 해도 그 2019년도 당기 순이익에 거의 2배 가까이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승소가 돼서 이 금액을 받게 되면은 그 당기 순이익에 기타 수익으로 아마 잡힐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조금 주가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항소한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2017년도에 이 소송이 시작됐고 18년도에 1심 승소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한솔 로지스틱스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장점이 많고 주가는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단지 물류 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조금 시장의 주목을 못 받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제가 아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한솔 로지스틱스의 해외 사업 부분, 중국, 그 헝가리 그리고 인도의 그 매출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성장률이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추적했다가 큰 변동이 보이면은 그때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PD였습니다.